저를 버리고 엄마를 죽이려 한 사람이 제 피를 내는 자매 점치는 가짜 엄마였다고요? 민세리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은 아직 정루시아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수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민경채와 루시아는 실갱이를 버리다 루시아가 돌뿌리에 발을 헛디다 뒤로 넘어질 때 머리 쪽으로 큰 돌이 박힌 있어서 그 돌에 루시아의 머리가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죠. 민경채는 그런 루시아를 그냥 모른 척하고 혼자 도망갔죠. 그치만 다행히 문태경이 루시아를 발견하고 루시아는 무사하게 다시 돌아왔지만 민경채는 그런 루시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실행합니다. 회사 내부 중 CCTV가 없는 은밀한 복도 계단으로 루시아를 불러 실갱이를 벌이다가 의도적으로 루시아를 밀어버리고 다시 도망갑니다. 루시아는 이번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심한 출혈이 있었고 위급한 상태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청소부원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병원에 실려오게 된 것이죠. 의사가 연신 되묻습니다. 환자분은 RH-B형 희귀혈액이라 가족이 아니면 수혈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서류상으론 남남인 두 사람인데 혈액형은 숫자 하나 어김없이 일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세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20년 전, 아니 더 정확히는 태어나던 그날부터 시작된 거대한 거짓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더 숨길 수 없다고 직감했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할 진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세리 씨, 20년 전에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 한마디에 세리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마치 거울이 깨지듯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백설이었던 정루시아가 친엄마, 그리고 자신이 딸이라 믿어온 민경채는 그 친엄마를 무참히 내던진 사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충격이었죠. 세리는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무릎이 풀렸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민경채의 딸이 아니라고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두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고 우연히 두 아기가 같은 구급차 안에 있었는데 공 실장님이 고의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지금껏 뭐였던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민씨 가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꿔치기 당한 희생양이었을 뿐이죠.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루시아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문태경이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리 씨,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루시아 씨는 당신의 진짜 엄마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 진실조차 영원히 사라져버릴 겁니다.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이었죠.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찾으려 했던 사람이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제 피 전부 써도 돼요. 대신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결심이 섰으니까요. 의사가 재빨리 세리를 수술 준비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에 누워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세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피가 흐르는 순간부터 나는 민경채의 딸이 아니야. 정루시아의 딸이 되는 거야. 수혈이 시작되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루시아의 생명선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속 심박수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문태경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루시아, 당신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빚을 이제라도 갚을 수 있을까? 수술실 안팎으로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리의 피가 천천히 루시아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생명의 끈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부터 거대한 비밀 하나가 세리와 태경단 두 사람 안에 봉인됐습니다. 죽었다고 믿는 여자를 우리가 살리고 있다. 수혈이 끝나고 세리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죠. 복수를 다짐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경채가, 민두식이, 그리고 그 모든 공범들이 제 엄마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돌려받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뜨거운 분노가 끓고 있었죠. 문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 씨, 이 사실이 드러나는 날 민강유통이라는 거대한 성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세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숨어있던 벌레들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리와 문태경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민두식의 힘은 상상 이상이에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루시아 씨가 살아있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리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숨깁니다. 선택하세요. 빨리. 그날 밤 민강유통의 모든 사람은 정루시아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루시아가 일어설 차례라는 걸. 세리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문태경이 건넨 민경채의 진실을 잡아낼 무기였죠. 기다려, 언니.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넌 이제 내 적이니까. 밤은 깊어가고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진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민세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살려냈다는 건 이제 숨겨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분 신원이 언론에 알려지면 병원이 난리 날 겁니다. 재벌가 실종 사건으로 이미 뉴스에 도배됐거든요. 선택하세요. 살았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건지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처리해주세요. 민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공식 진단서는 의식불명. 그럼 환자는 특수병동으로 이송할게요. 문태경이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만의 비밀이에요. 절대 새선 안 돼요. 그날 밤 민강유통은 거짓 비보에 잠겼습니다. 민두식은 술잔을 들이켰고
김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민경채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는 중이었으니까요. 중환자실 끝, 아무도 오지 않는 복도. 정루시아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표는 박설아로 바뀌어 있었고 차트에는 신원미상 교통사고 환자라고 적혀 있었죠. 민세리는 매일 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치 유령처럼. 엄마. 세리는 루시아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하필 제가 당신 딸이어야 했을까요? 그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리는 숨이 멎었어요. 엄마? 엄마 들려요? 루시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죠.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모녀. 하지만 루시아는 세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세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엄마. 세리예요. 세리? 루시아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개뿐이었죠. 제가 왜 여기 있죠? 여긴 어디예요? 세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엄마는 죽을 뻔했어요. 누가? 민경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루시아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절벽 밀치는 손,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그 여자가 네. 그 여자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난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숨어 있어야 해? 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세상은 엄마가 의식불명에 위독하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미친. 아니에요, 엄마. 이게 복수의 시작이에요. 문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루시아는 태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은? 그때 그 환자.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루시아는 미소식당을 운영하던 그때 자신이 백설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우린 당신을 지킬 겁니다. 왜 나를 도와요? 태경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백설이었을 때 나에게 친절하게 병간호해 주었잖아요. 당신은 절 한 번도 기억 못하겠지만 전 기억해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 은혜 이제 갚는 겁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루시아 씨는 빨리 회복하면서 우리 함께 힘내요.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합니다. 한 달 뒤 루시아는 사고 충격으로 잠시 기억을 잃었던 터라 금방 회복을 하게 됩니다. 루시아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강유통 본사가 저 멀리 보였어요. 항상 저곳을 마음속에 가둬두고 살았지. 세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저 민강유통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민두식, 김선재, 민경채. 저 세 사람은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제가 도울게요, 엄마. 아니, 넌 위험해. 전 이미 위험 속에 있어요. 2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잖아요. 문태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루시아 씨가 살아있다는 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유령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곧 보여드리죠. 그날 밤 민강유통 회장실. 민두식은 서류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정루시아 그 여자 깨끗이 정리됐군. 곧 장례식장 갈 일만 남았네. 좋아. 이제 남은 건 민세리가 걸리는데. 어차피 그 애는 순하니까 괜찮아. 도통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지만 민두식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세리가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정루시아가 병원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 돌아왔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자였죠. 병실로 돌아온 루시아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루시아는 죽었어. 이젠 누구도 날 찾지 못해. 세리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이제 누구예요? 루시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의 유령이지. 그리고 그날부터 민강유통을 무너뜨릴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유령은 소리 없이 움직이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되살아난 자는 심판을 내린다. 민세리는 민씨 집안으로 돌아와 침착하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루시아의 사망 소식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녀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문태경이 건넨 민경채의 진실을 잡아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리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강유통 본사 건물이 보였죠. 화려하고 거대한 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성. 20년 동안 날 속였지. 20년 동안 날 이용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날 저녁 세리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쿠션 틈새에 숨긴 채로요. 민경채가 퇴근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민경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짜증과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세리야, 넌 왜 여기 있어? 방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근데 그냥 방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 루시아 엄마가 정말 죽을까봐. 민경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죽을 거야. 아니, 죽어야 해. 그 순간 세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언니 그게 무슨... 닥쳐. 넌 몰라도 돼. 그냥 입 다물고 있기만 하면 돼. 민경채는 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김선재가 조용히 저택으로 들어왔죠. 세리는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곤두세웠죠. 민경채의 방문이 열리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과 루시아가 실갱이 벌이다 벌어졌던 일들, 그냥 루시아가 혼자 실수로 떨어져서 사고 난 것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민경채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아직 의식 없대요.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름 끼치는 대답.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네. 아니, 죽어야 해. 그 여자가 깨어나면 우리 다 끝이야. 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 네. 병원 쪽에 사람을 보내서. 민경채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섬뜩한 웃음. 세리는 소파 뒤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음기는 그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살인교사 아니 살인공모야. 이것만 있으면 돼. 김선재가 나가고 민경채의 방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드디어 결정타를 손에 넣은 겁니다. 세리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네. 확실하게 해. 이번엔 실수 없이. 세리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을 심판할 차례예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세리는 즉시 암호화된 메시지를 문태경에게 보냈습니다. 단 3글자. 잡았다. 30분 후 문태경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 자정. 세리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1시간 뒤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녀는 검은색 후드티를 걸치고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로프가 있었죠. 세리는 조용히 담장을 넘었습니다. 민 씨 저택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20년 동안 그 집에서 자란 세리는 모든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빠져나갔죠. 병원 주차장. 문태경은 차 안에서 세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오자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져왔어요? 세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태경은 재빨리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죠. 민경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깨어나면 우리 다 끝이야.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해요. 파일이 끝나자 문태경은 이어폰을 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교사, 살인공모, 그리고 횡령 증거까지 연결하면 민두식, 김선재, 민경채 전부 한 번에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터트릴 건데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루시아 씨의 가짜 장례식,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낼 겁니다. 세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가짜 장례식? 네. 루시아 씨가 죽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이 안심하는 순간 폭탄을 터트리는 겁니다. 모든 언론과 검찰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세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죠. 완벽하네요. 그들이 루시아 씨의 죽음을 축하하는 그 순간 자기들이 죽는 거네요. 정확해요. 문태경이 세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리 씨,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파일을 터트리는 순간 민 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당신도 그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가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구였죠. 도구가 주인을 배신하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민강유통, 통째로 끝낼 거예요. 그 안에서 썩어가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겁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3일 후 장례식장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들키지 마세요. 세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민씨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죠. 마지막 며칠 가면을 쓰고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걸. 승자는 정해져 있다는 걸. 세리는 다시 담장을 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죠. 3일 뒤면 모든 게 끝나. 그녀는 이제 민씨 집안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무너뜨릴 폭탄의 기폭제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폭탄은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고 민강유통의 최후는 코앞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정루시아 여사 연결식. 하지만 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함정이었죠. 민강유통 임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민두식은 영정 앞에서 연신 눈물을 닦았어요. 루시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루시아 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다니. 목소리는 슬펐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민경채는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새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은 핸드폰 시계만 보고 있었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민세리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오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죠. 조금만 더 참아. 문태경이 조문객으로 위장해 세리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뒤에 시작합니다. 실수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이 그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요. 오후 2시 조문이 한창일 때
갑자기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지지직 소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음성. 그 여자 아직 의식 없대요. 민경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민경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루시아 그 여자 처리는 확실히 했습니까? 민두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걱정 마. 증거는 다 없앴어. 김선재가 깔끔하게 정리했지. 스텔라 장 여사는요? 그 여자도 한통속이야. 다 짜고 친 거지 뭐.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설마 정말로? 살인이라고?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검사들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민두식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민두식이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죠. 김선재, 공범 혐의로 동행하시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선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경채, 살인미수 및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라고. 세리. 내가 한 거지. 민경채가 세리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민세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민경채 씨. 세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냥 경채. 뭐라고? 당신은 제 언니가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민경채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해?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세리는 비웃었어요. 키운 게 아니라 숨겨둔 거죠. 제 인생을 빼앗은 거잖아요. 이 미친.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전 당신 동생이 아니었고 당신은 제 언니가 아니었어요. 조문객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전 정루시아 씨의 친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죽이려 한 사람의 딸이죠. 충격이 장례식장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어요. 아기가 바뀌었다고? 그럼 민경채는? 딸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군데? 세상에.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검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시죠. 놓으라고. 민경채가 발버둥 치며 세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도 끝이야, 민세리. 내가 감옥에서라도 반드시 널. 협박까지 하시네요. 녹음 잘 됐습니다. 문태경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차갑게 웃었어요. 민경채는 그제야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새끼들. 그녀는 끌려나갔습니다. 민두식도 김선재도. 민강유통의 핵심 인물들이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 민세리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정루시아의 미소가 담긴 사진.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세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와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였죠. 문태경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세리씨.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루시아 씨에게 가보시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빈관 위의 영정사진. 그 사진 속 루시아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난 여기 없어. 하지만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영정만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죽은 자의 미소가 아니라 살아 돌아올 자의 선전포고였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강유통 회장 일가 정격 체포. 20년 비밀 폭로.
바뀐 아기 진실 충격. 정루시아 살해 시도 의혹. 진실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루시아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이제 막 복수를 시작했다는 걸. 병원 특수병동. 정루시아는 뉴스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내 딸. 문태경이 옆에 섰어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민두식은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루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뭘? 당신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끝낼 거야. 가짜 장례식이 끝나고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 몇 달 뒤 사람 없는 재활병동 복도. 정루시아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목에는 환자명 박설아라는 하얀 팔찌가 채워져 있었죠. 세상은 정루시아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잔인할 정도였죠. 루시아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죽었어. 세상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지. 눈을 뜨고 보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처럼요. 처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루시아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인가? 하지만 곁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던 세리. 엄마,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그 순간 루시아는 알았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라는 걸. 복도 끝에서 민세리가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엔 이제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세리가 루시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루시아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세리야. 이 정도는. 안 괜찮아요. 엄마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리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루시아에게 건넸죠. 엄마, 이제 악몽은 다 끝났어요. 민두식도 민경채도 김선재도 전부 감옥에 갔어요. 루시아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아니야, 세리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강유통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그 거대한 성. 민두식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힘이 있어. 그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당할 수밖에 없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태경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그의 얼굴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세리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부터 들을게요. 루시아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문태경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두식이 감옥 안에서 변호사를 통해 민강유통 지분을 전부 김선재 측근에게 넘겼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팔아넘긴 거죠. 뭐라고요? 세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자신이 무너지면 회사라도 지키려는 마지막 발악이죠. 하지만 문태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죠.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루시아 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25%, 그리고 제가 은밀하게 모아둔 소액주주들의 지분 15%, 합치면 40%예요. 그럼, 네. 이 사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을 되찾을 수 있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문태경이 말을 이었죠.
하지만 조용히 할 순 없어요. 루시아 씨가 다시 세상 앞에 나서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만천하에 밝혀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침묵이었죠.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위험해질 거예요. 민두식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아. 루시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순 없어. 내가 죽은 척하는 동안 누군가는 내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 회사를, 내 인생을 다시 빼앗길 순 없어. 문태경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걱정과 동시에 신뢰가 담겨 있었죠. 조용히 사라지기엔 우리 너무 많은 걸 당했죠.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안 빼앗기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이죠. 문태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좋아요. 그럼 준비합시다. 유령이 다시 걸어 나올 준비를요. 세리가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결혼은 언제 하실 건데요? 전 이제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루시아와 문태경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세리가 키득거리며 웃었죠. 봐요, 두 분 완전 찰떡궁합이잖아요. 엄마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사람, 태경 아저씨밖에 없어요. 세리야. 루시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태경도 어색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민강유통을 다시 되찾고 모두를 지켜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순간 밝아졌지만 문태경은 다시 진지하게 돌아왔습니다. 농담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민강유통 이사회 명단이 떴죠. 2주 후 임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루시아 씨가 직접 나타나야 해요. 모든 언론과 주주들 앞에서요. 준비할 게 많겠네요.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일단 법적 신분부터 회복해야 하고 의료 기록도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루시아가 문태경의 말을 받았습니다. 민두식이 감옥에서도 손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제거하려 들 겁니다. 그래서 경호팀을 배치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로요. 문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세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그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게 만들 거예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강유통 건물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민두식, 이번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문태경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두식이 감옥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 사람은 아직도 바깥에 수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죠. 세리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요. 그렇게 죽었다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여자는 자신을 짓밟은 제국을 무너뜨릴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의 진짜 마지막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백설이는 죽었어. 이제 정루시아가 돌아올 차례야.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